오늘의 주제는 가계부채 959조 돌파, 해법은 무엇인가인데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죠. 가계부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인데요.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실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 변호사님, 예. 가계부채 문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 네. 역시 부동산 문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거 참 결혼 직후에 참 정말 쓰라린 아픔의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으셨나요? 결혼할 때 예예. 제 아버님이 2천만 원 주셨어요. 네. 와, 큰 돈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네, 큰 그 돈이죠. 당시는- 하하. 장인어른이 2천만 원 주셨어요. 네, 합 4천만 원. 네. 그런데 그런데 그때 하도 집값이 올라갈 때여가지고 네. 집을 사놔야겠다. 음. 집을 사놔야지 이 돈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놔야만 언젠가 내가 집주인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전세 3,500만 원을 끼고 네. 8천만 원짜리 조금 해서 집을 샀어요. 네. 집을 샀는데 집주인 됐잖아요. 네.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집을 사긴 사는데 왜요? 아니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조그마한 집에서 단독주택에서 2년 사셨어요? 5년을 5년을. 월세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뜨거운 물 안 나왔어요? 뜨거운 물을 끓였죠. 아이고. 겨울에는 연탄불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세수대에 부어서 찬물 좀 섞어가지고. 찬물 섞어서 세수하고 이랬는데 아니 근데 실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하고 장인어른이 2천씩 주셨잖아요. 이제 네.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는데 그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4천만 원 대출을 받고 전세 끼고 이렇게 집 산 사람들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또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는 빚 내 가지고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잖아요. 네. 집값은 떨어지면 결국은 은행빚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집을 그렇죠. 팔아도. 그러면 고스란히 빚만 남는 거잖아요. 음. 지금 김포라든지 저쪽에 뭐 인천 영종도라든지 뭐 전국의 신도시 지역에 그렇게 빚내서 집 샀다가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대전에 월평동이라고 네. 그 대전의 강남 같은 강남 지역이에요. 네. 예, 거기가 한창 핫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그게 또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그러면서 아파트가 뚝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예, 아버지 월급의 반을 그냥 이자로만 날렸고. 그러니까 지금 예. 뭐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유형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이 있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그런 하우스푸어들이 네. 정말 많은 시점이라고 그래서 아마 생각되는데요. 월급을 한 달에 이제 네. 보통 가장들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 아마 대출 보통 요새 집값 아무리 싸도 한 5, 6억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이자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고 그러니까요. 네,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집에 줘서 이제 생활하라 그러면 사모님 그냥 화가 나니까 맨 그냥 지나가다 강아지랑 그냥 발로 한번 팍 차고 아니 그렇게 100만 네. 원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5장 만들어 가지고 네. 돌려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완전 거덜날 뻔했죠. 예. 아니 그 그런 카드 환경 자체가 짜증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버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예? 거기서 이제 이자 나가고 네. 그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니 생활이 안 되니까 또 카드를 긁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카드 이자도 비싸요. 카드 요새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 받으면 네. 연 이자가 한 5% 6%안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카드 하면은 기본으로 한 18% 20% 이자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카드 이자 비싸가지고 사람들 또 카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기 그 무슨 사채. 그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 네, 광고에 많이 예. 뭐 무과자, 무도 무과자. 나오고. 예.
예, 무대가리도 나오고 네. 심지어는 비행기 예. 옆에서 뭐 비행기에서 전화하면 비행기 옆에 낙하산 갖고 와서 현금 주고. 네. 싼나 네. 막 유혹의 손길이 그렇게 오는데.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하다가 사실 뭐 이렇게 뭐 저녁에 나이트클럽 가서 그냥 순간 술 한 잔 마시고 뿅 가가지고 2~30만 원 양주 시켜서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처음에 100만 원 그렇게 싸나머니 가서 빌렸다가 나중에 200, 300 이렇게 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원래 그런 대출 선전 이런 것들 못 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한국에서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중파는 안 나오고 네, 케이블 케이블에만 같은 데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네. 예. 외국은 아예 대출 광고 자체를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대요. 그게 맞는 법 같아요. 그렇죠. 왜 네. 하고 싶으니까 네. 대출 광고 보면은 보고 싶으면 뭐 3초 이내에 뭐 돈 입금시켜 준다고. 네. 나도 한번 그 돈이 필요한 경우에 네. 바로 전화에 손이 갈 그런 네.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막 네. 내 돈 마치 갖고 내 돈인 마냥. 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사람들 나중에 깡패들 보내가지고 빚 갚으러 그러잖아요. 진짜요? 네. 하루에 전화 아. 30분씩 해버리고 어. 문자 남기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빌려줄 때까지는 정말로 이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쓰시고 나중에 안 갚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보면. 네. 그렇죠. 공짜는 없으니까. 네. 예. 맞아요. 아 그게 또 이제 그 범죄 그 깡패 네. 그쪽이랑 연관이 돼 있네요. 네. 그 또 안 갚으면 안 되죠? 안 갚으면 안 되죠. 갚아야죠.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깡패가 때리면서 자꾸 돈 갚으라고 해요. 때리면 신고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욕하면요? 욕해도 신고해도 돼요. 여기에 신고해야 돼요? 네, 근데 요새 깡패들은 욕 안 해요.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쫙 자국 나가지고 여기 몇 번을 꿰맨 사람이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빚은 갚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정중하게. 다가오시는군요. 아니 이주인 씨 빚을 갚으셔야 이게 와가지고 네. 변호사님 잘 어울리신다. 어, 부업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래? 아니 근데 부업이 아니고 주업이야 주업. 우리 변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계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못 모르고 빚냈어서 이렇게 부도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미국 경제가 한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이 네. 거품 때문에. 그렇죠. 맞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이제 거품. 빚을 안 갚게 되면 결국 이제 신용 불량자 불량자. 되고 또 신용 뭐 이렇게 파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버는 재산에서 한 50% 60% 정도를 한 5년간 갚으면 이제 국가에서 면제시켜주긴 하는데 네. 그 5년 6년간은 정말 한 달에 소주 한 병 안 먹고 그냥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만 그거 나중에 면제해 주잖아요. 김경진 씨는 빚내본 적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아직 3번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엄마가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학자금 대출. 그래요. 아이고 갚으려고 하니까 아유, 힘든 거예요. 예? 친구들도 학자금 내가- 대출 많이 받았죠. 내가 그렇게 몇 천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수업을 들은 것 같지는 않고, 예? 맞아요. 대학 등록금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비싸요 비싸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사립학교 이공계통은 한 학기에 뭐 500만 원, 700만 원짜리. 500, 600 500, 넘어가죠. 600. 네. 그러니까요. 이 수업도 뭐 12주 맞죠? 네. 16주 정도. 16주? 네. 16번에 뭐 그 정도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립대 같은 데는 한 학기에 100만 원 받는다는 것 같은데. 네, 시립대는 시에서 또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재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사실은 시립대 1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거 보면 네. 사립대학은 사실 네, 너무 많이 좀 받는 이렇게 학생들 경향이 없지 않아 팍 있죠. 등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네. 야 너 수업료 좀 싸졌니? 약간 싸졌대요. 야 그럼 좋겠다 그랬는데 수업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업이 줄어드는 줄고 게 있군요. 장학금 혜택이 줄고 그러면서 그럼 또 결국엔 수업료를 네. 등록금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또 사립대학들이 그러니까 네. 다는 아니겠지만 못된 사립대학이 얼마나 웃기냐면
교수님들을 정식 교수를 안 써요. 강사분들 전부 그냥 시간 강사로. 근데 시간 강사 얼마 주냐?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주나요? 1시간에 4만 원. 한 시간에 4만 원이요? 4만 원. 아. 그러면 봐봐요. 학생들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앉혀놓고 네.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3시간 강의하고 나면은 뭐야 15만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아. 사립학교가 얼마만큼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한 학기에 5, 600만 원씩 받아먹고 뭐 강사들한테는 적게 이제 돈도 돈도 별로 안 주고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이사장이요. 이사장님 어디다 쓸까? 이사장.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에, 하긴 요새 사립대학 가보면 네. 좋아요. 뭐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에, 건물 세우고 네. 그 안에 무슨 카페 베네도 카페 뭐도 들어와 있고 네. 예, 헬스장도 만들고 막 에,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비싼 돈에 그 거기 가서 커피 뭐 3,000원, 4,000원짜리 사 먹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좋은 것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 돈 뭐 벌고. 메가박스 뭐 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만든다고 들어온다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에.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학교가 이거 네. 사업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러니까 자꾸 예? 등록금 때문에 이 빚이 늘어가지고 지금 음. 벌써 959조예요. 예. 천조를 천조, 눈앞에 두고 네, 있어요. 천조. 넘겠는데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게 그러니까. 1000개 모여야 존데 그게 네. 거기서 959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 그 이사장님들 돈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는 뭐 사립학교에서 주식 투자하다 돈 날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네. 예. 근데 왜 사립학교는 이사장만 있어요? 김 사장은 없어요? 박 사장은 왜 없을까 진짜. 어. 우리 거성 엔터테인먼트 박 사장인데. 그러니까 어. 최 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아, 찾아보면 있겠죠, 뭐.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가계 부채 문제 정말 근본적인 원인 뭐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해결 방법은 네. 없으니까 자꾸 이 빚이 문제가 늘어나는 거 생기는 아닙니까? 해결 그렇죠. 방법 있어요. 네. 월급이 많아지면 돼요. 맞아요. 월급이 많아지면 빚을 누가 내요? 월급은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뭐 학교 수업비 등록금 그리고 뭐 아기들 학원비 예? 그리고 집값 뭐 이렇게 이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월급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가령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그 삼성전자 이사들 한 달에 월급이 한 10억씩 돼요. 아, 한 달에 한 달 월급이요? 한 달 월급이 10억씩 돼요. 그럼 1년이면 100억이 넘어요? 1년에 100억. 거기다가 그 회사 실적 좋으면 스톡 옵션으로 또 몇십억씩 가져가요. 근데 밑에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있는 종업원들 기껏 해봐야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 사내 하청 있잖아요. 비정규직들. 네. 그러면 정규직들이 한 달 급여 300만 원 받아가면 사내 하청 비정규직은 또 그거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에 60%면 한 160만 원 되나요? 네, 그 정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구조가 그러니까 위에는 이사들이라든지 너무 뭐 많고. 높은 사람들은 아, 너무 많이 어떻게 받고. 한 달에 10억이 월급이에요. 10억이 1년에 어떻게. 100억이 넘네. 아니 근데 월급이? 아니 이게 세상에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너무 심하네요. 그 격차가. 삼성전자 지금 그 요새 핸드폰 이 통신사 뭐 이렇게 보조금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요금 핸드폰 요금 바가지 씌우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요 핸드폰 그냥 기계로 갤럭시 S2 기계 살려고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기계 원가가. 네, 네. 근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정해진 거 있어요? 사실은 신상품 나오면 그게 50만 원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지들이 매기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윤을 요 신상품의 가치가 얼마고 이윤이 얼마다는 것은 자기들이 매기는 그대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소송해서 뭐 1조 달러 배서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천억 달러면 뭐 10조인가 되는데 몰라요. 그런 배상 금액 나와도 삼성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 그렇게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남으니까 사실은 50만 원에 팔아도 정당한 가격인데 이거를 100만 원씩 이익을 받아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100만 원씩 기계 한 대당 50만 원 이상씩 남는데 그 뭐 갤럭시 노트 2 얼마만큼 많이 팔려요? 몇 천만 대씩 팔리고 네. 막 전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사들한테 그렇게 한 달에 몇 억씩 월급 줘도 되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받네요. 야 10억 그러니까 월급이 10억. 10억 한 달. 그 공부 잘해야 될 수 있죠.
공부도 잘하기도 되고 근데 공부 못한 사람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면 될 수도 있어요. 부럽다. 재벌 3세, 아, 부러워. 재벌 4세. 재벌 4세. 지은 씨도 저기 누구 손녀딸로 태어났으면.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저도 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하는 제가 생각을 그 잠깐 해보네요. 경주김 씨인데 네. 그 저희 시조가 왕이었대요. 아, 이름 까먹었어요. 어, 누군지. 타임머신 타고 얼른 돌아가. 왕 그 시대로.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니까요. 이게 네. 참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그러니까 방법인데. 월급을 아까 우리 경진 씨 말한 대로 월급을 좀 줄여야 돼. 격차가 너무 커. 네, 격차를 좀 줄이는 네. 방법이 나오면 받는 사람 네. 너무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너무 적게 받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이게 뭐 공부 잘하고 뭐 해서 부모 잘 만나서 그 돈 받아간다 그러지만 사실 공부를 잘했으면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부모 잘 만났으면 뭐 얼마나 잘 만났을까. 거기서 거긴데.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학자금 대출 갚아줘. 엄마 학자금 대출 갚아줘.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 이게 정부와 가정에서 이게 어떻게 머리를 맞대 보면 방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 북유럽 국가들 네. 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1인당 세금을 거의 소득의 50%씩 내요. 소득 50%씩 내는데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예요. 그럼 5만 달러는 뭐 얼마냐면 1인당 평균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자들한테는 세금 좀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최근에 그 결혼식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네.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이 뭐 7,8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집 빼고 집 빼고 예식 10만. 비용만. 아, 예. 예단 예물 포함. 무진장 잘 사는 사람 얘기 아니? 아니에요. 평균. 평균이요? 평균 잘하는 사람 그 잘 사는 사람들은 1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평균이 7,800만 원이니까. 진짜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 이거 굉장히 거품이거든요. 이런 걸 다 줄여야 돼요. 그러네요. 그 예. 하루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거는 좀 허례허식 같은. 그러니까 예단 네. 선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네, 뭐 금목걸이 예단이나 뭐 이런 거 혼수나. 보내는데 네.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네 보니까.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변호사님 자제분 결혼식 할 때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아니요. 전략에서 해야죠. 근검 아니에요, 전략. 아니에요. 예. 똑같이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이 부모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부터 네. 줄이고 그리고 뭐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야죠, 지출을. 음, 예.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쪼잔하게 뭐 하긴 근데 애들 경기 두 번 맞아. 쓰고 물 내리고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애들 재수하게 아껴야죠. 되면 그 재수 비용도 1년에 한 5천만 원씩 든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숙학원 기숙학원. 예 비싸더라고요. 예. 과외 같은 거는 뭐 쪽집게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네. 300만 원씩 그러니까 하고 재수를 그냥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정 무조건 경제를 입학할 수 있게. 무조건 재수는 못 한다 그냥 한 번에 대학교 가라 이렇게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저는 아니에요? 재수를 안 했어요. 재수 안 했어요? 예. 지은 씨는 네, 저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천재들이네. 아닙니다. 재수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예. 가정에서 뭐 이런 노력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또 다른 방법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 근검 절약. 예. 음, 다양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아껴 쓰고 네. 특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회에 좀 환원해야겠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그냥 조금 불필요하게 가난한 사람들 이걸 좀 착취를 안 해야겠다. 네. 사실은 물건값에다가 과다하게 이익을 붙이는 게 착취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세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예. 세금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정상적인 이윤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윤도 한 20%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착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윤도 적정한 수준에만 붙여서 그렇게 물건을 파는 어떤 사회가 돼야만 조금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가계 부채도 좀 줄어들고 좀
그렇죠. 견실하게 되는 사회가 아닌가 싶네요. 아니 959조. 네.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네. 유전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 가치가 이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단위까지 나왔네요. 네, 네. 이경이래요. 그래서 아 맞네, 네. 엄청나네, 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 네. 그게 14경이래요. 14경이요. 14경.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부채가 없어집니다. 959조 없어져요. 이게 해법이에요. 그림 그립니다. 내일부터 그림 그립시다. 그림 그립시다. 그림 그립시다. 모나리자로. 네. 답이 나왔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ISA. 난 SA 말고 미스 A가 좋아요. 나는 남자없이 잘 살아 네 없으면 내 곁에 오지를 마 난 여자 없이 못 살아. I don't need a girl. 넌 이 노래나 열심히 하세요. 나야. 진짜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줘 제발.